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 목요일 S&P 500 지수는 별다른 하락 없이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고 다우 지수도 큰 차이 없이 마감했으며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중심의 강세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의 세금 및 국방 지출 확대 법안 통과로 인해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두렵게 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최대 4조 규모의 재정 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금리 변화와 법안에 대해서 걱정하고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요 리더 종목들이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멘텀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혹은 매도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 주식이 모멘텀이 꺾였다는 징조가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 초반 상승 출발 이후 변동성이 극대화되었고 종가는 시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기대될 때는 독과점 구조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빅테크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 빅테크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입니다. S&P 500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에게 좋은 추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지수가 다시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세 전환으로 간주하고 돌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나스닥은 S&P 500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버티는 모습인데요.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삼아 2주 정도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한 날의 고점을 지지선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기술주, 특히 현금 흐름이 좋은 빅테크 종목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 매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됩니다.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는 오늘 장중 4.6%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런 금리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이나 정책 변화보다는 자신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장기 채권 매수에 우위가 있는 구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은 오늘 다시 하락했으며 현재는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정배열을 이루고 이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며 당분간 매크로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큰 방향성 없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후 오늘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큰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신호로 볼 수 있으며 4월 중순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는 굳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 돌파가 3일 이상 유지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돌파는 시장 환경이 따라와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상태이며 현재 시장은 과매수 구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망하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유리하겠습니다. 공포로 방향을 전환하기까지는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5년 5월 22일 기준 중소형주는 장기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과 S&P 500은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금은 리스크 관리보다는 추가 매수 기회를 찾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여전히 80%가 적절해 보이며 계속해서 추가 매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장 초반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과매수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며 이런 기간이 2에서 3주 정도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 그 위에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여전히 가장 강한 리더 종목 중 하나로 보이며 현재의 거시 환경과 무관하게 장기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일주일째 매우 좁은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과매수 해소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추가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테슬라도 일주일째 좁은 박스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강한 돌파가 발생한다면 돌파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나 그게 부담된다면 21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보유 관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200일선 위에서 주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발표 결과에 따라 AI 관련 주식 전반과 시장의 방향성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ETF와 관련 주식들도 최근에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실적 발표 내내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AI를 통하여 매출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훌륭한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어갈 때 끊임없이 소프트웨어 리더들의 추가 매수 기회를 찾는 게 적절해 보이며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소프트웨어 ETF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반도체 ETF는 현재 6일 연속 하락 중이지만 거래량은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흐름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는 리스크 라인만 설정해두고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친구들과 그중 최고의 리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4월 중순 가장 먼저 반등한 종목이며 현재 정고점 돌파 여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에 따라 돌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옥타입니다. 옥타는 이미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적 발표가 가까워짐에 따라 추세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는 약간 과매수 상태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루브릭입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강하게 상승 중이며 51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포티넷입니다. 실적 발표 후 급락했지만 빠르게 회복하며 현재는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모멘텀은 없지만 대장주로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스케일러는 루브릭과 비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이라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보안 섹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늘 실적 발표 후 급등했습니다. 큰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돌파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예상대로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4월에 잘 매수한 종목이 있다면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급락이 아니라면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각 보유 종목의 지지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지지선이 깨졌을 때 매도하겠다는 기준만 확실히 세워두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